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본문제 풀이와 수준별 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2차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언제 갖는지에 대한 부분 정리하고 출발할게요. 자, 2차 함수를 완전 제곱꼴로 고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꼭지점의 좌표 P, Q였습니다. 자, P, Q가 꼭지점 역할을 해주는데 2차 항의 개수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리고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클 때, 즉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X좌표 X = P에서 최소값은 여기에서 갖는다.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A가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인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 P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봅시다. 꼭지점의 X좌표 P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 그래서 P에서 최대값 Q를 갖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졌을 때 Y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결정한다. 자, 뿐만 아니라 2차 항의 개수의 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꼭지점 -3, -2 그림 하나만 그려봅시다. -3, -2라는 이 점에서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라고 하면 당연하게 요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을 최소값은 -2가 되고 최대값은 없다.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혹은 최소값을 결정했다. 가로 2번 꼭지점의 좌표는 -3, 2입니다. -3, 2에서 위로 볼록인 함수라고 하면 자, 다 됐네. 최대값은 2. 꼭지점의 Y좌표 2가 되고 최소값은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간다. 없다. 자, 가로 3번과 4번도 꼭지점을 우리가 구해줘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함수식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지 않는 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된다. 어떻게? 완전제곱식 꼴로. 2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6x가 되고요. 완전제곱식 되기 위해서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식의 변화는 없도록 만들자. 자, 그때 2 곱하기 앞쪽에 있는 3개만 우리는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되고요. 뒷부분 2 곱하기 -9와 -5를 계산해주면 -23이 된다. 따라서 이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3, -23이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즉 꼭지점에서 최소를 갖는다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할 최소값은 -23 꼭지점의 Y좌표가 되고 최대값은 없다가 되겠지. 그죠? 하나 없이 올라갈 거니까. 자, 그래프의 경이 요렇게 하나 없이 올라가 줄 거니까 최대값은 없다. 가로 4번도 완전 제곱식 고칩시다.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빼기 6x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지 변화가 없고 -1 그대로 들고 오면 -2분의 1에 x 빼기 3의 제곱이고요. 이거 3개가 나머지 -2분의 1과 -9 곱한 거에 -1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7이다. 자, 빠르게 대답할까? 꼭지점의 Y좌표는 2분의 7이고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다. 위로 볼록이잖아. 따라서 최대값은
2분의 7이고요.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문제 2번은 주어진 함수 안에서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두 문제 다 이 범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꼭 지점의 좌표만 구하면 장땡이었어. 그래서 1번 꼭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면 마이너스 1,2를 꼭 지점으로 갖는 위로 볼록인 함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차 함수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이 문제의 최대값은 꼭 지점의 y좌표 2가 될 것이며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야. 자, 이게 정답이 아니야. 잠깐만 이따가 얘기를 해보자. 가로 2번도 똑같이 꼭 지점을 찾아야겠죠. x제곱 더하기 4x에 반의 제곱만큼 더하고 빼라. 원래 있던 마이너스 1까지 해주고, 자, 완전 제곱 해주기 위해서 세 항만 따로 묶어주고 뒷부분 계산할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 빼기 1 마이너스 9가 돼서 꼭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겠죠. 그림을 다 그리기 애매하네요. 이 부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래로 요렇게 볼록인 그래프가 돼주겠지. 그죠? 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면 첫 번째 이 함수의 최대값은 없어. 이 함수의 최소값은 꼭 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9가 될 건데, 자,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찾을 정답일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왜? 왜냐면 나는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자, 봐라. x가 1번인 마이너스 2라는 이 지점부터 1까지는 이 지점 여기 안에서만 생각하겠대.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2라는 x의 값부터 1이라는 x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만 그림을 생각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봐봐. 지금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그래프밖에 없어.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림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최대라고 했던 이 부분, 즉 꼭 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처음에 최대라고 했던 녀석은 여전히 최대가 된다. 그래서 최대값의 변화는 없게 되는데, 최소값은 처음에 함수는 끝도 없이 내려갔지만 지금은 왼쪽도 가다가 말고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가다가 말아. 그럼 어느 녀석이 더 작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자, 생각을 해보자.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2까지 한 칸인데 오른쪽은 1까지 두 칸을 갔다고.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양쪽 다 떨어지지만 더 멀리 떨어진 쪽이 더 아래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욱더 작은 값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을 최소값은 x가 1일 때 어디?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주어진 2차 함수의 꼭 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최대값 유지가 됐구나. 최소값은 양 끝쪽 경계 쪽에서 더 작은 쪽이면 되겠구나. 자, 2번도 똑같이 갑시다. x의 범위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꼭 지점은 여기에 있어. 꼭 지점과 대칭축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2까지. 그죠? 자, 이 사이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실제로 우리한테 의미 있는 부분은 이 녹색 부분, 이 부분이야. 여기 안에서 가장 작은 녀석과 가장 큰 녀석을 구해줘야겠지.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원래는 여기가 최소값이었죠. 꼭지점. 그런데 지금 이 꼭지점이 이 주어진 영역 안에 없어.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이 부분이 최소라고 했던 부분이 더 이상 최소 역할을 못하겠네. 그럼 어디가 최소일까? 최소라고 했던 부분에서 더 조금 떨어진 녀석은 아주 조금 올라가겠지만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는 더 값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해. 그래서 어디?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니죠.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여기. 맞네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더 작아질 거고 2에서 함수값이 더 커질 거다. 따라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이 함수값이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알 거고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9가 돼서 마이너스 7이 최소값이 되고요. 두 번째 x자리에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은 2가 되겠지. 자, 2를 넣으면 2 곱하기 4, 4, 16 빼기 9가 돼서 23이 최대값이 돼줄 거야. 자,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알겠니? 그냥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가 아니고 2차 함수 안에서 주어진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최대 최소를 찾아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자,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 이번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수준별 기초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 즉 1, 마이너스 1이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좌표 평면이 있을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갔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거야. 자, 이 2차 함수를 범위를 던져놨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그림을 그려봐.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을 거고 2는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럼 내 목표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이 부분만 의미를 갖겠다고. 자, 그래프로 바라보면 이만큼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원래 2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생각했던 이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습니까? 있지. 그래서 이 함수의 꼭지점, 다시 한번 이 함수의 최소값은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최소값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니까 x가 1일 때 그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된다. 찾을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최대값은 누구일까? 최대값은 x가 꼭지점 여기를 가질 때 왼쪽으로 올라가는 양과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양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 자,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은 2칸이 올라가고 오른쪽은 1칸이 올라가. 불보듯 뻔하지. 더 멀리 떨어진 쪽이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 이유는 주어진 2차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 x = 1이라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쪽의 변화량이 더 큰 거야.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실제로 한번 넣어봐. 마이너스 1을 여기 한번 넣어보자. 그럼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최대값이 된다. 2번도 똑같이 가봅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봅시다. 마이너스 2로 묶고 x제곱 더하기 2x로 되네. 우리 이 정도는 이제 암산돼야 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에 플러스 1 할 거고 마이너스 1 할 거야. 이만큼은 써먹고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2와 곱하고 거기에 1을 더해야 되니까 얼마일까? 그렇지, 플러스 3이네. 꼭지점은 마이너스 1,3이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1,3이라는 이 지점에서 꼭지점을 갖는다고. 그지? x =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이야.
그럼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x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라고 했어. 그러면 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0은 어디 있을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에 있겠지. 1은 조금 더 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영역은 이 사이인 거야. 이 사이. 이 사이의 영역에서 그래프가 의미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달라는 거야. 어딜까? 여기겠지. 그럼 처음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잡았던 이 꼭 지점이 더 이상 의미를 못 갖겠지. 그럼 어디에서? x 이꼴 0에서 최대가 될 거고 x 이꼴 1에서 최소를 갖겠다. 즉 첫 번째 최대는 x가 0일 때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 1이 정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최소는 x가 1일 때 자 여기지 여기 실제로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되겠죠. 수준별 기본 문제입니다. 천천히 문제를 봅시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 식을 한번 볼게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그때 최대값을 물었어. 자,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우리는 일단 꼭 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고 그 꼭 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영역의 x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fx를 꼭 지점을 찾아봅시다. x제곱 빼기 4x 반의 제곱 더하고 빼라.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더하기 a죠.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 꼭 지점 2, 마이너스 4 더하기 a란 말이야. 그럼 봐봐. 지금 꼭 지점이라고 잡았던 x의 좌표가 2인데 그게 주어진 범위 안에 있냐 이거야. 있네? 자, x 이꼴 2라는 게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 여기가 x 이꼴 2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면 한 이 정도부터 이 정도 자를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우리가 꼭 지점으로 잡았던 이 부분이 최소값의 역할을 여전히 하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꼭 지점이면서 최소값 역할을 한다고. 문제가 뭐라고 했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지? 따라서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가 돼줘라. 왜? 꼭 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a는 2네요. 그럼 한 번 더 정리하자. 자, 주어진 식은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식의 최대값을 물었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 나는 대칭축이 x 이꼴 2인데 주어진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야. 그럼 왼쪽 오른쪽 비교해봐.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은 양만큼 벌어질 건데 왼쪽으로 x가 이동한 양은 3이지만 오른쪽으로 이동한 양은 2라고. 그럼 과연 누가 더 많이 올라가겠니? 3만큼 떨어진 쪽이 더욱더 많이 올라갈 거잖아. 이쪽은 덜 올라갈 거고. 그럼 당연히 최대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은 왼쪽이네.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면 정리할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진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 실제로 계산해보자. f의 마이너스 1은 x에 넣습니다. 마이너스 1 빼기 2의 제곱 빼기 2가 되고 3, 3은 9 빼기 2, 7이 우리가 찾을 정답이 되겠죠. 수준별 기본 문제 2번을 봅시다. 자, 수준별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반응이 응용 문제, 심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 자,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봐주도록 합시다. 좌표평면 위에 우리 이차함수를 하나 싹 그려볼게. 이차함수에
이 꼭지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어볼까? 이 세로로 꼭지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쫙 그어봐. 이 선의 이름이 뭐였니? 대칭축이었지? 대칭축이었어. 자, 이 대칭축이 무슨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칭축은 말 그대로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깔꼬마니로 서로 반대편에 있다란 얘기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접으면 싹 똑같다란 얘기야. 어디든 왼쪽으로 가는 양이랑 오른쪽으로 가는 양이 서로 똑같고 왼쪽으로 가는 양이랑 오른쪽으로 가는 양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몇 차 함수라고 지금? 그렇지.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이 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은 꼭지점이 결정했지.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일정한 양만큼 가며 오른쪽으로 일정한 양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질 때 두 점에서의 함수값은, 즉 y좌표는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게 대칭축이 x = 1이라고 하면 나는 여기 x = 4에서의 함수값을 알아. 그런데 얘와 함수값이 똑같은 위치, 이 점에 해당되는 x의 좌표가 누군지를 물어보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이 함수는 대칭이니까. 자, 이 길이 얼마입니까? 1부터 4만큼 갔다. 3이네. 그럼 이 길이도 얼마가 돼야 될까? 3이 돼야겠네? 1에서부터 3만큼 더 작은 위치가 어딜까? -2지. 자, 그럼 다 해결된 거야.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 때문에 대칭점이 해당되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같은 양만큼 더하고 빼게 되면 항상 그 함수값은 같다고. 자, 심화 문제부터 한번 보자. 심화 문제를 잘 한번 읽어봐요. 이 부분. f1 = f3이라고 했어.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f1 = f3이라는 얘기는 3과 1이라는 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만큼 벌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럼 봐라. 누구를 기준으로 1과 3이 항상 같은 양만큼 벌어져 있을까? 2지. 그래서 2가 대칭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심화 문제 다시 한번 보자. 자, 주어진 함수는 fx를 그대로 냅두면 -2가 최고차한 계수가 될 거고, x = 2가 대칭축이라는 얘기는 x 빼기 2의 완전 제곱으로 고쳐지겠구나. 그 뒤에 얼마인지 모르는 꼭지점의 좌표가 결정 나겠지. 맞니?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자. x가 1과 5 사이일 때 fx의 최대값이 5라고 했어. 1과 5 사이일 때 최대값이 5라고 했다. 자, 그런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 2.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럼 우리가 찾을 최대값은 실제로 꼭지점의 y좌표랑 같다. 다 끝났네. 따라서 이 자리가 5가 들어가면 이게 fx다. 그럼 문제 다 푼 거 아이가? 함수식 나왔고 범위가 제한이 돼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최소값 찾으려면 비교해보자.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1과 5 중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생각해봐. 자, 위로 볼록인 이 함수가 가운데 대칭축이 x = 2인데 1을 기준으로 그리고 5를 기준으로 잘라보면 x = 1은 왼쪽으로 한 칸이지만 x = 5는 오른쪽으로 3칸만큼 벌어져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따라서 x = 5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을 최소값은 대칭축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진 f5다. 즉 -2 곱하기 339 더하기 5가 돼서 -13이 정답이 돼주겠죠. 자, 방금 풀었던 게 심화 문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기본 문제 2번을 풀어볼 거야.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너무나도 간단하게 풀 것 같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얘를 한번 봐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모든 x에 대해서 f의 2 빼기 x가 2 더하기 x랑 같단다. 누구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여기에 2가 있어. 2를 기준으로 어떤 양만큼 x만큼 더할 때나 뺄 때나 그 함수값이 같대. 2를 기준으로 똑같은 양만큼 더할 때나 똑같은 양만큼 뺄 때 함수값이 같대.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지금 살펴보니까 이 x 이꼴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했지. 누가? 이 식이. 2를 기준으로 똑같은 양만큼 더하거나 빼도 함수값이 똑같대.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지. x 이꼴 2가 무엇이 된다? 대칭축이 된다.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2다. 자, 따라서 fx는 2로 묶어주면 x 빼기 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된다고. 왜?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은 꼭지점이니까.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이 4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끝. 이게 fx. 그럼 다 됐네. f4는 x자리에 4만 넣어줘라. 따라서 2 곱하기 4 더하기 4가 돼서 정답은 12가 돼주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